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분양마저 너무 위험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은요,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이나 남양주, 안산, 그리고 인천 지역까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자, 서울 아파트는요, 7월 달부터 높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경기도 지역 역시도 10월 달부터 크게 증가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전세가 급등에 따른 진정한 패닉 바이너 부르고 싶어요. 무주택자들이 전세가 급등을 못 견디고 대거 매수에 나섰다는 부분이죠. 자, 문제는 2020년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한 가격에서 전셋값이 급등이 겹치니까 본인 거주지에서 더 외곽으로 주택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전세를 구하는 수요도 있지만 매매 수요도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 매매 동시 불안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해당 지역도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불안해지니까 더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그 외곽 지역까지 상승하는 수도권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은 도저히 무주택자의 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교 밸리자의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이 넘었고요. 84제곱미터는 5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당해 지역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난 거예요. 과천 푸르지 오로투스 같은 경우는요, 뭐 세 자릿수 경쟁률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경쟁률이다. 야, 청약 경쟁률만 높게 했습니까? 커트라인까지 치솟게 됩니다. 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빌 같은 경우는요, 4인 가족 만점도 당첨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포기하는 청약 대기자가 많아진 겁니다. 이거 자꾸 털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지거든요. 이게 청약 경쟁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도권 나와야 이게 청약을 기다리지, 뭐 아무리 가격이 싸면 뭐 하겠습니까? 청약 경쟁률이 치솟아 버리면 이게 아예 나와 관련 없는 일처럼 생각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패닉 바잉 수요자들이 외곽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수하거나 붙을 만한 청약에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붙을 만한 청약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저희가 비추천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경기도 지역 분양 공고를 보잖아요. 외곽 지역의 비역세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무주택자들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외곽 지역에 내 집 마련하거나 청약을 넣다 보니까 시행사 입장에선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오랜 기간 애물단지로 남아있었던 2기 신도시 외곽 지역도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싸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2기 신도시 외곽 지역 중에서 검단 외에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을 타깃으로 한 분양, 이거 솔직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유일한 기회다 보니까 앞으로 분양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분양은 늘어나는데 넣을 만한 청약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라는 부분이죠. 넣을 만한 청약은 청약 경쟁률이 너무 치솟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 청약을 적극 권하지만요, 이런 외곽 지역 청약을 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청약 제도 하에서는 평생 한 번 있는 청약 기회예요. 지금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청약 기회가 가고 있죠. 한 번이라도 주택을 마련했거나 최근에 주택을 마련한 이력이 있으면 그 기회가 박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기회가 넘쳐나는데 이 평생 한 번에 있는 청약 기회를 미리 포기하는 것,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요, 과부족과 과공급의 연속이에요. 자, 보시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이 소폭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급 대책을 안 세우고 그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가격 급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신도시 정책을 내세우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안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수요를, 이제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택가격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왜? 공급 부족이 일어나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은 신도시를 지정을 했어요. 그럼 그 과공급 상황이 언제 펼쳐진다? 다음 정부에서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요, 부족할 때는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고 많을 때는 넘쳐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신도시 지정하면 주택가격이 잡혀요? 안 잡히죠. 안 잡히니까 입주가 진행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면서 나중에는 과공급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지정한 신도시 언제 청약이 진행될까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큰 의미 없어요. 사전 청약을 보지 마시고 본 청약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2018년 9월부터 지정한 3기 신도시의 본 청약은 2023년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63만 2천 호잖아요. 자, 1기 신도시가 27만 호였고요. 이제 2기 신도시가 67만 호인데 솔직히 그거 다 제대로 추진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 못하냐? 아니에요. 훨씬 좋습니다. 1기 신도시와 맞먹을 정도로 좋은 지역이 많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지정되어 있고 1기 신도시에 2배 넘는 물량이 쏟아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 물량이 언제 청약으로 이어지냐 이거죠.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인 겁니다. 야, 나는 2년 못 기다리겠다. 2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 당장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당장 애들이 학교 가는 상황에서 내가 2년 뒤에 청약할 것을 기다려야 되냐? 그리고 당첨될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청약통장 아끼시고 2년간 당첨 확률 높일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당첨 확률 어떻게 높일 수 있죠? 하남이나 고양이나 남양주, 과천 등 향후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이사 가시면서 기다리시면은 1순위 청약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당장 남양주 왕숙만 보더라도 다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역세권하고 비역세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동탄 2 신도시 보세요. 역세권과 비역세권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이런 좋은 지역을, 좋은 단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파트가 부족할 때는 모릅니다. 지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워낙 강하니까 일단 수도권 지역에 신축 아파트만 있으면 무조건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돼요. 게다가 분양이라는 거 몇 번 떨어지다 보면 사람이 오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될 만한 지역에 넣는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많아요. 청약 대기자에 비해서 공급되는 양이 적은 건 많은데요.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앞으로 늘어날 공급이요, 과거의 수요 대비 훨씬 급증했고 그 위치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하려고 정부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 아파트가 넘쳐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건데, 지금 잘못 분양을 받으면 이게 애물단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청약을 앞으로 2년 뒤에 좋은 곳을 청약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